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네, 해당하는 그 내용, 좀 약간 수정사항,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자주 많은 분들이 하는, 뭐랄까요, 약간 실수? 뭐 실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것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 임장 다니면서 놀고, 블로그 안에서 더 신나게 놉니다. 레드썬. 좀 웃기죠? 그러니까 제목을 읽었을 때 누가 봐도 이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추상적인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 뭐냐면, 저는 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굉장히 형용사적인? 약간 이런 거보다 좀 구체적으로. 근데 영어 강사 몇 년 차고, 육아 몇 년 맘이고, 뭐 이런 거죠. 어느 분야에서 뭐를 했고, 아니면 뭐뭐에 관심 있는. 그러면 그 핵심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로 내 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할 때 그냥 되게 추상적으로 적기보다는 사실적으로 있는 사항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조금 검색하는 거 있죠. 그럼 검색하는 거는 뭐 어떤 거냐? 놀고 블로그 안에서 더 신나게. 이게 검색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레드썬 검색어가 될 수 있어요. 자, 놀고 신나게. 이게 검색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를 제목에다가 적어 주셔야 돼요.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보이는데 중간에 사진이 들어가면 좋으나 만약에 사진이 없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줄 띄어쓰기 있죠? 네, 이런 느낌으로 줄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부동산에 어저께 스터디를 해주셨는데, 되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저께 스터디 했을 때 결국 내가 발표한 거잖아요. 발표한 내용들에 올리세요.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 보는 거예요. 관심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네. 블로그는요, 글을 쓰는 공간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왜 쓰겠어요? 뭔가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글 쓴 거 아니에요? 내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게 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고, 이런 게 나의 그런 목차였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반응을 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이 아무도 안 달려. 그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요. 그럼 내 컨텐츠가 먹힌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컨텐츠에 대한 그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그걸 기획해서 쓰셔야 돼요. 자, 블로그 보면은 다 맨 밑에만 너무 막 하얀색 공간이 많거나 이래요. 이런 것들은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항상 글을 쓰시면 해당하는 글을 내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그리고 뭐가 줄 띄어쓰기는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너무 공간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은지, 내 페이지의 포맷 그 기획이라든가 이런 거 깔끔하게 됐는지, 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유튜브도 좋은 영상만 앞에 노출시켜주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그 글에 대한 컨텐츠의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사람들이 일단 읽기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기가 되게 좋아야 돼요. 그러지 않는 글들은 상대적으로 노출이 잘 안 돼요. 자, 너무 좋아요. 자, 소제목, 사진, 글이 포맷에 맞아요. 네, 그래서 사진을 아래 놓지 마시고 보통 사진을 위에 쓰시고 위에 사진에 대한 설명이 두 줄에서 세 줄 그렇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순서를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 포맷인데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공간 컨설팅, 정리수납 컨설팅, 인테리어, 청소 전문 업체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키워드를 아시는 분이에요. 네, 키워드 작업 보고서가 있거나 키워드 작업 보고서가 있으면요. 일단 페이지가 달라요. 네, 저는 페이지만 딱 보더라도 이분이 뭐를 가지고 컨텐츠를 올리는지 알거든요. 즉, 글을 보면은 그냥 키워드 하나도 안 잡은 블로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키워드 작업 보고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검색하는 키워드를 본문에 적어 주셔야지만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겠죠. 그런 거 제목에 적지 않아도 본문에 적어도요. 계속 유입이 돼요. 이게 6개월 몇 개월 이렇게 지나더라도 한두 명씩 계속 유입이 돼요. 결국은 내 해당하는 블로그 포스팅이 한두 명씩 봐야 컨텐츠가 20개가 돼야지 몇백 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당 몇백 명씩 이렇게 안 터져요. 컨텐츠 하나당 하루에 몇백 명씩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키워드 작업 보고서를 내가 해당하는 분야들 거, 이렇게 자동 검색어로 검색 한번 해보시고, 내 키워드 작업 보고서 정리하시고, 항상 블로그 포스팅을 하실 때는 키워드 작업 보고서를 보고 블로그를 포스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뭔가 사진을 올렸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보라고 올린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면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글씨 하나도 안 보여요. 글씨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거는 글씨가 좀 안 보이게 올려놔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글씨 안 보이게 올려놓으면 뭐하러 올리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있거나 이러면 모자이크? 네, 중요한 부분들은 그냥 모자이크를 처리하시고요. 텍스트가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읽게끔 올려놨는데 그게 읽을 수 없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일단 여기에는 카카오톡이 빠졌어요. 사람들 전화 잘 안 해요. 네, 사람들은 톡에 익숙해요.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만드세요. 플러스 친구 추가. 일단 플러스 친구 만드셔야 되고요. 거기는 친구 추가가 계속적으로 되면은 단체 메시지 보낼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 국제 디지털 노마드 협회 안에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일일이 다 클릭해 보실래요? 아마 링크가 달려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2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 3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 4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 5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 우리 회사 소개, 그 다음에 이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뭐 미쉐ල් 소개,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견적 문의, 그럼 뭐 네이버 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카카오 톡, 이거 카카오 플러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객들은 그냥 카카오톡인 줄 아는 거예요. 안에 채널이 조금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이제 공식 블로그 대행이에요. 아마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변호사가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링크를 과제물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만약에 내가 임시 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원고가 마음에 안 드는 걸 거예요. 네, 저도 그런 원고가 20개 있어요. 네, 직원이 저장을 했는데요. 원고 발행이 안 된 거죠. 왜 원고 발행이 안 되냐? 일단 원고가 마음에 안 들어요. 수정해서 발행하면 되잖아요. 라고 질문해 주실 수 있는데 수정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일단은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20개가 있어요. 보통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냥 직원이 알아서 작성을 하는 거는 보통 발행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제가 써야 될 거를 저는 음성 녹음해서 줘요. 직원한테, 저도 이제 직원이 있으니까 음성 녹음해서 주면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Q&A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무조건 Q&A로 작성해요. 그러니까 질문 답변으로 작성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녹음을 해요. 네, 녹음을 해가지고 직원한테 줘요. 네, 직원한테 주면 직원이 그 녹음을 듣고 일단 워드만 와요. 워드만. 네, 워드만 오면 저는 그 워드를 보고 빨리 수정해요. 빨리 수정해서 다시 보내면 블로그에 이제 업로드해서 발행하는 거. 그러면 빠르게 되고요. 두 번째. 저도 회사 거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해요. 네, 그리고 대표님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Q&A로 해요. 뭐 대표님 잠깐 변호사님 잠깐 소개해 주세요. 이런 거. 변호사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호사의 꿈을 꾸셨나요? 뭐 이런 것들 있죠. 어차피 변호사가 자기 입에서 나온 것들은 그래도 대충 얼추 맞아요. 이제 거기서 그럼 어떻게 흐름을 좀 자연스럽게 하느냐. 네, 이제 그런 거의 차이인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보통 제가 이제 그 원고를 임시 저장함에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저는 주로 원고를 쓸 때 일반 원고는 쓰지 않고요. 파워 콘텐츠 원고만 써요. 그러니까 광고하는 원고 있죠. 네, 광고하는 콘텐츠만 저는 대부분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발행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럼 물어봐요, 전화해서. 왜 발행이 안 돼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오늘 발행할게요. 네.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발행할게요는 그냥 일단 원고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진짜 깜빡할 수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 원고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럴 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발행이 안 된 거는 원고가 마음에 안 드는데 혹시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수정을 좀 해드릴까요? 이런 거 있죠. 네, 어떻게 수정을 해드릴까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발행이 안 되는 원고가 저도 제가 제작을 했을 때 좀 지속적으로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다시 물어봐요. 대표님 발행이 너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너무 바쁘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익스큐즈가 있는 거죠. 내가 너무 바쁘다.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다시 말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제가 발행하고 빠르게 드릴게요. 네, 그리고 거기서 수정해 주시면 어떠세요? 제가 일단 발행을 해놓을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발행할게요. 그럼 진짜 내 연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건데요. 아,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올라가면은 발행 절대 못해요.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네, 그냥 발행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발행하고 링크만 전달하면 거기서 그냥 알아서 수정을 해요. 그렇게 아마 일을 하셔야지 발행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발행이 조금 어려울 거는 같아요. 제 아마 마케팅 대행인데요. 대행은 이퀄 영업이에요. 영업을 하지 않고서는 대행을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자, 사진 남의 거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네, 출처 남겨도 남의 거 가져오시면 안 돼요. 노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블로그 지수가 전혀 올라가지 않아요. 네, 창작물만 좋아요. 얘는 창작. 내가 글을 직접 써야 되고 내가 사진을 무조건 찍어야 돼요. 자, 네, 이제 블로그의 컨텐츠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고민들 있죠, 고민. 되게 힘든 일들, 그 다음에 나의 그런 실패담. 그러니까 성공담은 별로 성공담 너무 많아. 어그로 끌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 뭐 자기 잘난 얘기 뭘 듣고 싶겠어요. 뭐 읽고 싶겠어요. 그쵸? 그런데 실패담의 얘기들이 너무 잘 터져요. 공인중개사의 투자 실패 이야기. 이거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아니,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투자를 해서 실패해요. 일기 교육생이요.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저희 블로그 일기 교육생이고요. 그분은 떨어졌어요. 네, 저희가 2기도 또 신청한 거죠. 자기 2기도 하겠대요. 아니요, 제가 거절했어요. 1기 과제물 안 했거든요. 두 번째 거절했어요. 아, 그래도 한 번만 뽑아달래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지금은 네, 완전 유명한 강사님 됐어요. 즉 뭐냐면 블로그에 부동산이라는 주제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를 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뭐야 실패했어 이게 아니에요. 결국 실패를 통해서 나의 성공 과정,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글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성공하잖아. 이런 글들을 보고 왜냐하면 누군가의 위로가 되죠.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힘들었는데 성공담인 거잖아요. 이런 소재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엄마가 사업하는 이야기가 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쌍둥이의 육아와 쌍둥이 낳기 전에 나의 힘든 과정들, 그 다음에 나의 그런 사업하는 이야기들, 일상처럼. 그러니까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무슨 강의를 들었다. 오늘은 공장에서 물건을 봤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소소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스타를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인스타 열심히 하셔서 사실은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잘하는 사람 도와줄 것 같죠?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잘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도와줘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도와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저도 알려주세요. 저도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여러분들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무슨 홍보 대행을 하는데 어떤 영업도 하지 않으면 나에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진리예요.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네, 되게 좋아요. 네, 사진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맨 끝에 이 강사님의 작가님의 소개가 있었잖아. 그러면 이제 본문에 보통 보면 막 구구절절하게 여러 개를 아주 잡다하게 다 썼어요. 맨 끝에는 이제는 세부로 들어간 세부. 나의 대강, 그러니까는 출강이면 출강, 원데이면 원데이, 입시면 입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대상에 따라서 강의 커리큘럼이 다르지 않나요? 네, 그런 것들 이제 세부 사항으로 적어서 자기소개 맨 밑에 여러 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 앞으로 만날 건데요. 저 만나기 전에 요거 읽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 항상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한다는 거. 여기 보시면 지금 주소가 없어요. 네, 주소, 연락처도 없어요. 링크 넣을 수 있거든요. 링크 요렇게 들어가요. 밑에 있죠, 밑에. 링크 요렇게 들어가요. 링크 클릭 안 돼요. 요렇게 넣으셔야지 링크 클릭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듣고 싶을 거예요.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설문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설문지 보내드릴게요. 답변을 작성을 할 수 있겠구나.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을까요는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어떻게 되고요? 비용은 어떻게 되고요?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고요? 공지는 어떻게 되고요? 뭐, 진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고요? 그거를 댓글로 장문으로 제 거 한번 보실래요? 계좌번호 어떻게 되고, 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이
더 이상 나한테 또 다른 질문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어떻게 충분히 네, 더 이상의 질문은 또 없다. 이 하나의 댓글로 모든 게 확인하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어차피 그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글이 이렇게 올라오면은요, 일단 보기가 싫어요. 읽기 싫어요. 나가요. 왜 그런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블로그는 이런 글의 포맷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블로그도 알아요. 이런 글들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리라는 거를. 그렇게 되면 블로그는 손해겠죠? 왜 손해요? 바로바로 나가면요, 중간에 광고를 봐줘야 돼요, 네이버는. 그쵸? 그래야지 네이버에서 돈 벌잖아요. 블로그의 중간에 광고 하나 혹은 광고 2개 뜨죠. 보통 광고 2개 뜨는 걸 앞단에 노출시켜야지만 네이버에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 읽고 그냥 나가버려요. 이걸 노출시켜줄까요? 노출 안 시켜줘요? 여러분, 그래서 글 포맷 안에 있는 그 사진, 영상, 줄 띄어쓰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보기가 싫지 않아. 네이버에서도 알아요. 줄 띄어쓰기가 사진 위치, 영상 위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글들은 상위 노출이 되지 않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사진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사진도 많아야 되지만 문서 분량도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가독성 있게 읽기 되게 좋아야 돼요. 네, 그렇게 진행을. 네,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전문 분야여도요,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사업을 알려야 돼. 환자들이 봐야 돼. 우리 병원들을 뭐 이렇게 뭐 뭔가를 알려야 돼. 난 정보성으로 써야 돼. 일단은 내 생각을 정리할 줄 알아야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도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글들은 잘 안 써져요. 네, 실제로 잘 써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좋아하는 거 쓰세요. 근데 좋아하는 걸 어떻게 써?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주제 드릴게요. 이제 환자 보고 나서 네, 이제 그 집에 오셔서 하루 일과를 좀 마무리해 주세요. 오늘 만났던 환자의 대표적인 환자 5명만 뽑아보세요. 환자의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면, 오늘은 미셸이, 이름은 하지 말고, 네, 오늘은 뭐 제주도에 한 6년, 뭐 7년 산 그 환자분이 계신다. 오늘 나랑 한 3번을 만난 것 같다.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계속. MRI를 찍고 이래도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권유해줬다. 한약으로도 뭐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이런 운동이 최고다. 이런 운동이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70대 할머니가 왔다. 처음 방문을 했다. 어떻게 방문했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간판 보고 들어왔다고 한다. 아, 그래서 간판도 되게 중요하구나. 이 할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가 치료 방법을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거죠. 오늘은 소화 비만 애가 왔다. 그런데 참 안타깝다. 이런 것들만 평소에 조절을 해주면 내가 평소에 좀 환자들에게 못했던 말들 있잖아요. 환자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일단은 이 한의원을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매일매일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한다? 이 의사 선생님은 정말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에요. 뭐 이분이 뭐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떤 이런 거보다도 정말 마음이 되게 따뜻한? 와, 그냥 이분을 찾아가면 되게 잘해줄 것 같아. 약간 이런 거? 어머, 자전거를 타셔? 토요일날 자전거를 탔대. 어디 되게 좋았다. 이렇게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싱가포르에 가족여행 갔다 왔어? 가족이 또 딸이랑 아들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다음에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머, 의사 선생님 그 딸 6학년이죠. 저희도 애도 6학년인데. 완전히 반가워요. 어디 학교 다녀요? 그렇구나. 캠핑 좋아하시죠? 며칠 전에 캠핑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저도 캠핑 가요. 저도 그 장소 아는데. 친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블로그는 친해지기 위함이에요. 고객과 나와의 만나기 전에, 환자와 나와의 만나기 전에 일단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나는 정보를 알려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좀 다른 면인 거죠. 학교 다닐 때 나는 잘 공부를 못했다.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의사라고 생각해서 되게 공부를 잘하는 줄 아는데 난 잘 못했다. 그럼 엄마들이 상담해요. 우리 애도 공부를 못했는데 의사가 가능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거. 오늘은 내 블로그를 한 분이 보고 오셨다.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대. 난 이런 조언을 해줬다. 조언. 쭉쭉쭉쭉쭉 이런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평소에 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블로그를 글을 쓰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저는 거기서 재미를 찾았어요.
희희랑은 계정이 두 개인 것 같아요. 계정을 두 개를 어떻게 분리하시는 게 좋냐면 일단은 작가님이 운영하는 계정이어야 돼요. 작가님의 작품, 작가님의 강의, 근데 작가님, 그러니까는 무조건 미술 작품이랑 관련된 거 하나. 그거 하시고요. 다른 하나는 수익형 블로그로 가세요. 글만 쓰면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 있죠? 제주도의 모든 것들을 다 다룬다고 생각하세요. 제주에 태풍 왔어요, 여러분. 제주에 가볼 만한 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볼 만한 거 쫙! 앞부분에 30호, 희랑 잠깐. 네, 그러니까 PPL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어떻게? 방문자 뭐 예를 들어서 한 3,000명. 3,000명이 희랑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그냥 1%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고객이 1%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릴까요? 1%? 전 항상 그러거든요. 네, 1%. 1,000명 들어와요. 1%는 얼마예요? 10명인데요. 10명이 내 고객이 되면 대박 아닌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10명이 내 고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네. 자, 네. 자, 사람 사진이 올라가 있잖아요. 사람 사진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 좀 알려드릴게요. 사람 사진 있으면 빨리 친해져요. 그리고 예쁜 사진, 예쁜 사진이라는 거 뭐냐면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뭐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 그러면 일단 거부감이 들어요. 근데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찍힌 사진 느낌? 블로그는 그런 것들 올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친해져요. 우리는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의 생각과 경험들이 일상에서 소소하게 친해지려고 하는 거, 친해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진들을 넣어야 되는지, 재밌는 사진, 웃긴 사진, 약간 좀 망가진 사진, 자연스러운 사진, 일상에서 만든 컨텐츠들, 그런 것들이 터집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